아니, 네. 거의 스케치북 느낌 아니에요? 그래. 네. 코빅 느낌이. 코빅 느낌도 좀 있고. 예.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그 보답하고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죠. 예? 시청자와 함께하는 책 읽어 드립니다.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셨는지 한 2만여 명 정도가 이 신청을 해주시는 셈인데요. 설미 선생님을 좋아해요. 설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김상욱 교수님 팬이어가지고 전현무 씨도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서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실제로 마주한다는 게 되게 설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Give it everything, everything that you've got into love. 뭐 삼국지라는 책을 모르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읽어주실 책이 그 여러 버전의 삼국지 중에 어떤 책인가요? 그 인물들을 다룬 역사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얘기할 때는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의라는 책을 얘기합니다. 이 연의는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평이한 문체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떤 소설의 어떤 이른 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훨씬 재미있죠. 그래서 많이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지 연의를 정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이제. 맞습니다. 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실제 이제 정사는 진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진수는 그 위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진이라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거든요. 그 진의 관리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따라서 조조를 위주로 써요. 같은 역사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조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이 훨씬 지나고 삼국지연이 그 소설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유교, 성리학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시였기 때문에 의리 명분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럼 의리하면 누구죠? 유비죠. 그래서 유비를 중심으로 소설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 소설이 각색되고 번안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삼국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전 어릴 때부터 헷갈렸던 게 이게 역사책인지 완전 허구인지 등장인물들은 다 역사 속의 인물인데 홍문명 나간 얘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막 등장하죠. 그때 제가 책장을 덮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책장 덮는 2만 가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덮어버렸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설 쪽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맑은 물에 소금 정도 넣고 팔팔 끓이면 그럼 이제 백숙 같은 탕이 되잖아요. 그게 정사라면 거기에 조금 좀 양념도 더하고 좀 재료도 좀 넣고 다신물도 내고 이것이 삼국지연의 소설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사 삼국지에는 도원결의가 없어요. 연의에 나오는 거죠. 미관우 장비가 뭐 복숭아꽃 아래에서 맹세를 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떤 캐릭터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재밌고 근데 보통 이 삼국지연의를 소설이라고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이 천년간 구전이 더해지고 중국인들의 한과 소망, 이상향들이 덧붙여지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역사다. 만화 삼국지. 만화 버전도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만화 버전도. 예. 저도 만화로 접했었는데 저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잘생겨가지고 진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만화에 근데 진짜 쏙쏙 들어와요. 아직도 그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만화 그림이 생각날 정도로. 얼굴은 다 똑같고 수염 있고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외모가 다 달라요. 조조는 달라. 좀 사악하게 생기고 조자룡 이런 사람 잘생기고. 누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인물? 조자룡은. 조자룡 스타일 좋아요. 네. 삼국지를 워낙 저희 세대가 이제 학창시절에 열심히 보다 보니
저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삼국지라는 게임이 일본 근데 정말 아마 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게임을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삼국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공격하면 옥새가 나와요. 그걸 알아야지만 남이 점령하면 또 쳐들어가서 계속 그 옥새를 찾아야 되니까 현질 좀 하면 좀 커지나요? 현질이 뭐죠?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거. 그 옛날에 정정당당하게 플레이를 하셨군요. 전자오락 말고요. 혼자오락. 그때는 인터넷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현질 없이. 당연하죠. 멋지다 멋져. 당연하죠. 김경희 교수님 또 심리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삼국지 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다고. 여러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 이제 대서사잖아요. 네. 또 옆에 노트를 하나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주로 쓰시느냐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 스타일이 나오죠. 여기 이적 씨가 지금 이번에 읽으시고 거의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이런 분들은 급히 이야. 이면지에다가 급히 요점 정리.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키워드만 넣어놨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은 어떤 것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며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뒤죽박죽 되잖아요. 시험 전에 요약 노트 비스무리한 거군요. 김상욱 교수님 등 같은 이런 과학자들은요 지도부터 그려요. 이런 과학자라는 표현이 어딘가 이런 걸려요. 류의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보셨죠? 김상욱 교수님 수첩을 봤는데 네. 지도가 진짜 앞에 그려져 있어요. 지도를 그린다. 왜냐면 과학자들한테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공격했고 누가 어디서 그래서 군량미가 떨어져서 어디를 다시 치고 정말 국문과 교수님들이 가끔 문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물리학과 교수들은 그래? 그럼 그분들 수첩 보면 다 명대사만 있어요. 다 명대사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메모하시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성격 검사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삼국지 안에 있는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쓰죠.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계륵이다. 계륵. 먹기도 좀 별론데 버리기도 아깝다. 조조가 했던 얘기고 한중당을 놓고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시작하면서 출사표를 내는데 지금도 뭐 어디 뭐 당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 신문에서 많이 쓰죠. 그런 표현 쓰죠. 그리고 아끼던 부하를 아쉽지만 이렇게 쳐낼 때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친다.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어 속의 삼국지의 표현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사람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성경이 그들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라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삼국지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 다양한 군상들이 나와요. 근데 같은 사건에 다 다르게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 해결을 해요. 저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삶과 같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또 밀어주기도 하는 그 처세, 모든 우리 삶의 처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지 모르나 인생의 시험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인생 교과서다. 오늘날 우리가 꼭 한 번쯤은 가슴에 새겨둬야 할 책, 이것이 삼국지다.